저도 앞쪽 사고는 한 번 있었습니다. 앞쪽 사고가 있었어요? 저 사고 있었어요. 어디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더 정확한 거는 도막 측정기를 통해서 아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교체까지 들어갔다고요? 짜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운입니다. 와 진짜 덥다. 오늘 진짜 더운데요. 오늘의 촬영 장소는 바로 저희 집입니다. 랜선 집들이 2타는 아니고요.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컨텐츠는 요즘에 여러분 그 유튜버들이 뒷광고로 굉장히 말이 많습니다. 저희 다운이TV는 광고는 하지만 뒷광고는 하지 않습니다. 저는 항상 광고를 할 때 오늘의 광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는데 오늘도 역시나 광고 영상이랍니다. 돈 들어오는 소리가 들린다. 오늘 광고를 맡겨주신 업체는 카바조라는 업체에서 광고를 맡겨주셨습니다. 카바조라는 업체는 자동차의 신차나 아니면 중고차를 검수해주는 그런 업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업체가 아무리 광고라고 하지만 제대로 점검을 하는지 못하는지 한번 몰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명 광고 속의 몰래카메라. 오늘 어떤 몰카를 할 거냐면 짜잔! 이게 뭐냐면 공구죠.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진짜 이제 휀다 이거 하면은 상처가 남잖아요, 볼트에. 나중에 벨순이 중고로 팔 때 사고 차라고 막 해가지고 나 막 사기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지? 그래서 오늘 이 영상 꼭 첨부해서 팔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 벨순이를 구매하시는 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면 제 벨에는 사고가 난 게 아니라 제가 직접 휀다를 풀었답니다. 본넷을 열어서 볼트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나 좀 섹시한가? 지금? 정비 옷 입고 있으니까? 네, 아무튼 이렇게 민망해. 가까이서 보시면은 여기에 이렇게 볼트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 컨텐츠를 위해서 직접 이 볼트를 풀고 다시 체결을 해 놓을 건데요. 그러면서 살짝 도장면이 까지겠죠? 그거를 눈치를 채는지 안 채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개만 풀어놔서 뭔가 애매한 상황을 연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좀 일부러 그러니까 데미지를 줘야 돼. 오, 된다. 갑자기 난제에 부딪혔습니다, 여러분. 이게 생각보다 엄청 꽉 돼 있네. 그래서 안 풀려요, 아무리 해도. 그래서 뭐 여기서 야마만 나고 헛되기만 하고 안 풀려가지고 일단 이렇게 데미지는 줘가지고 칠은 많이 벗겨줬거든요. 이렇게 해서 칠을 조금만 더 벗겨보고 알아차리시는지 못 차리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무서워. 지금 여기 주차장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들킬까봐. 그래서 대충 이 정도 하고 한번 업체 정비사님을 만나서 점검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발 알아차려라, 제발. 여기서 못 알아차리면 이게 광고가 못 나갈 수도 있어요. 그치? 카바조 업체의 정비사님을 모셔보려고 여기 와 있습니다. 한번 바로 모셔볼게요. 어서 오세요. 예! 짜잔! 안녕하세요. 짜잔! 카바조의 점검을 맡고 계시는 지금 정비사님입니다. 한번 소개 한마디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바조의 인스펙터 허만진 정비사라고 합니다. 다운이님의 열혈 구독자이기도 하고요. 우와, 언제부터 구독을 하셨죠? 좀 됐습니다. 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서 오늘 카바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카바조라는 업체는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체인가요? 국가 공인 자격증이 있는 정비사분들이 고객님들께서 뭐 차량을 구입하실 때 잘 알지 못하는 부분들,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사고 부위, 소모품이 교환이 필요한 시기라든지 이상이 있는 부위들을 저희들이 출장을 해서 검수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꿀팁은 출장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이제 저도 여러분 벨순이를 살 때도 중고차 매매 단지에서 구매를 했고 이 전차인 포르쉐 박스터 981 살 때도 중고차를 구매를 했었어요. 근데 사실 제가 이런 업체를 있는지 몰랐으니까 그냥 제가 믿을 수 있는 건 보험 이력 그리고 그 매매 단지에서 첨부해주는 성능 기록부 이것만 보고 그냥 믿고 구매를 했는데 제가 진짜 여러분 981을 판매할 때 자동차 성능 기록부를 첨부를 해달래요. 그래서 갔는데 이 성능 점검소가 매매 단지 안에 있는 거예요. 중고차 매매 단지 안에. 그러면 솔직히 드는 생각이 딜러가 와가지고 무사고 아시죠? 오케이. 밀매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와 그때 굉장히 많이 의심이 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근무하시는 정비사분들은 과거에 뭔가 딜러를 했던 경험이 있다거나 딜러와 연관이 되어 있으면 정비사를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사실인가요? 네,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자체 선발 규정에서부터 벌써 이제 국가 공인 자격증이 존재하는지, 또 정비 경력이 유효한지, 과거에 딜러를 했던 경력이 없는지를 꼼꼼하게 이제 따져보고 심사를 거쳐서 저희 이제 하바주 인스펙터로 이제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게 이 바로 합격 목걸이입니다. 야, 네. 많은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비용은 어떻게 될까요? 저희들은 이제 보통 국산 중형차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포함해서 11만 원 정도 하고요. 수입 중형차가 13만 2천 원에. 보통 우리가 점검을 하면 하부 점검도 하게 되는데 이런 사실 출장 점검을 하면 이런 주차장은 리프트가 없어요. 그래서 하부 쪽에 점검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뭐 다른 방법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카 램프라고 하는 장치를 이제 휴대하고 다니면서 현장 상황에 맞게 하부 검수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하고 바로 점검을 해볼게요. 사실 성능 기록부를 보면 판금이나 도색, 즉 교환하지 않은 부분들은 보통 무사고라고 판별을 해서 O라고 표시가 됩니다. 근데 판금 도색도 사실 저는 싫어요. 경미한 사고, 판금 도색도 알 수가 있나요? 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도막 측정 장치를 가지고 판금술이나 도색이 들어간 부분들은 면밀하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왜 중요하게 보셔야 되냐면 재도색 들어가는 부분에서 이제 발생한 사고 규모로 인해서 안쪽에 어느 정도까지 손상이 들어갔는지, 프론트 팬더 같은 경우에는 바퀴 축까지 이제 손상이 들어가는 사고인지 이런 것들은 사실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저희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면밀하게 다 확인을 하고 고지를 해드리죠. 이거 랩핑 제가 한 거예요. 잘했죠? 네, 굉장히 전문가가 하신 건 줄 알았어요. 사실은 유튜브에서 봤다는 점. 아, 진짜요? 네. 오. 와, 이렇게 사진을 다 찍어주시네요. 나중에 리포트 해주실 때 이런 사진을 첨부를 해주신다고 합니다. 정비사님, 이 스티커가 제 데칼이랑 색깔이 비슷한 건 노리신 건가요? 네, 그래서 주황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아, 진짜요? 네. 지금 엔진룸을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그 볼트 푼 거 아시죠? 떨려요. 저도 앞쪽 사고는 한 번 있었어요. 앞쪽 사고가 있었어요? 어디요? 그러니까 일단 제가 더 정확한 거는 도막 측정기를 통해서 아니,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교체까지 들어갔다고요? 교체는 아니고 조정이 들어갔어요. 보시면은 지금 팬더 부분에 보시면은 나사 살짝 이제 가까이서 보시겠어요? 오, 보시면은 진짜? 약간 칠이 좀 까져 있는 게 보이시죠?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뒤쪽에도 이어져 있으면 네. 이제 다 통으로 팬더를 교환 판정을 받을 거예요. 네.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뒤쪽에 보이는 팬더 그 고정 볼트들은 전혀 지금 풀림 흔적이 없고요. 네. 근데 앞쪽은 보시면은 어떤 공구를 써서 네. 이거를 이렇게 조정한 흔적이 있어요. 네. 근데 제조사 측에서 처음에 조립이 되고 출고가 될 때는 절대 이런 식으로 오지를 않고요. 차후에 고객님들께서 이제 차량을 판매를 하실 때 이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추가적인 감가를 받을 확률이 좀 있습니다. 어떡해.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지금 도막 측정기를 이용해서 판금 도색 같은 거를 이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도막 측정을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재도색이 되진 않았어요. 그 말인즉슨 제조사에서 처음에 이제 차량이 만들어질 때 좀 도장 상태가 고르지 못한 상태로 이제 출고가 됐다라고 판단이 되는 상태입니다. 지금 100미크론, 114미크론, 100미크론. 그 크게 차이가 지금 재도색이 들어갔다라고 의심할 만할 정도로. 근데 왜 볼트가 풀어져 있지? 범퍼 쪽에 그 기존에 손상을 입을 때 팬더가 살짝 밀렸다거나 정상적으로 단차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살짝 풀르는 행위를 할 수도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그 앞쪽 수리에 의해서 조정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지금 타이어 상태를 보니까 서킷을 한번 들어가셨던 것 같아요. 아닌데요? 서킷 안 들어가셨나요? 네. 일반 공도를 서킷처럼 타는 재주가 있습니다. 이거는 근데 아무리 공도를 타신다고 해도 네. 이 사이드월이 이런 식으로 지금 보시면 글자가 반 이상이 지워졌어요. 오, 제가 이렇게 코너를 잘 타는 공도에서 서킷처럼 타는 여자랍니다.
아, 맞아요. 많이 인제에서 드라이버님이 타셨었어요. 야, 난 내가 이렇게 잘 탄 줄 알고 좋아했네. 뭐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지금 순간접 착제로 지금 이 타이어를 이렇게 붙여놓으신 상태가 확인이 되고 있고, 지금 휠 쪽을 보시면 이렇게 스크래치가 바퀴의 정렬이 틀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휠 얼라이먼트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저는 또 생각이 됩니다. 엔진 오일 교환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보입니다. 에어클리너의 지금 오염도 상태는 양호한 편으로 보입니다. 네, 이제는 실내에서 이제 아이들링 테스트를 진행을 할 건데요. 이제 하부 검사를 하려고 했는데, 원래는 여기에다가 차를 올려가지고 리프트처럼 띄워가지고 안에 들어가셔서 하부 점검을 하는데, 지금 제 차는 이 시다바리가 너무 낮아가지고 시다바리 차고가 너무 낮아가지고 리프트를 지금 띄울 수가 없어요. 왜냐면 여기가 이제 다 긁혀가지고 립이 차에 손상이 갈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이럴 경우에는 다른 방법이 있다고. 네,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핸드폰 카메라로 이제 플래시를 터트려서 하부를 촬영한 후에 이제 사진을 확인하는 검수로 대체를 해서 검수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밝게 시야를 확보한 다음에 휴대폰으로 촬영을 해서 보신다고 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잘 보이는데요? 근데 지금 언더커버 그 앞쪽 이 립 쪽에는 지금 스크래치가 양쪽으로 다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네, 이렇게 하부 점검이 아쉽게도 차가 너무 낮아서 카메라로 대체로 촬영을 해서 봤는데 생각보다 잘 보였습니다. 현재 립 부분에 그냥 스크래치 빼고는 아무 이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내부 점검까지 해보고 한번 점검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사님, 저의 팝콘 소리는 어떤가요? 이게 고장 내키는 것 같은데? 팝콘의 품질은 어떤가요? 지금 아무래도 실내다 보니까 지금 팝콘 사운드는 굉장히 양호한 편으로 잘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치즈맛 팝콘을 좋아하시나요? 카라멜 맛 팝콘을 좋아하시나요? 저는 체자티즈 맛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저도 찌찌뽕. 네. 네, 내부 점검해 보겠습니다. 이 송풍구 기준으로 0도씨를 가리키면 에어컨 온도는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히터의 온도를 측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히터 역시도 정상 온도까지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카바조라는 업체를 통해서 제 차량을 한번 검수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도 중고차를 구매하실 때 혹은 신차를 구매하실 때 괜히 걱정되고 불안한 이 마음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좋은 업체가 있으니까 직접 맡겨보시고 좋은 차량을 구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몰카를 성공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좀 잘 나온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도 재밌게 봐주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까지 남겨주시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돌아올게요. 안녕. 가봐. 이게 온도가 엄청 쌌거든요. 근데 코로나 터지면서 이게 가격이 한 5배가 올라가지고. 와, 진짜요? 네, 그걸로 체온 측정도 되는 거예요? 측정되죠. 28도? 이건 지금 약간 맹혈인간이다.